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잘 아는 분이 꿩 2마리를 갖다 주었다. 바깥 분이 사냥을 한 것이라 했다. 비닐봉지 속에 든 이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시장에 닭 파는 집에 맡기면 조리할 수 있도록 말끔하게 손질해준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닭집 주인은 닭털 뽑는 기계에 꿩을 넣더니 금세 능숙하게 손질을 마쳤다. 5,000원을 냈다. 예전에는 집에서 기른 닭을 직접 마당에서 잡았다. 큰 양 솥에다 어머니가 물을 펄펄 끓이는 동안 아버지는 수도가에서 달개목을 비틀었다. 중략. 전주 중앙시장에 질비한 닭 내장탕 간판을 보면 어릴 적 닭 잡던 날이 생각난다. 요즘 아이들은 기름에 튀긴 치킨을 알지만 닭은 잘 모른다. 지렁이와 메뚜기를 잡아 닭에게 먹인 일도 없고 닭 잡는 풍경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안도현의 발견, 매일 연재를 하죠. 안도현 시인이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쓴 닭 잡는 날 앞부분이랑 뒷부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건강하셨을 때는 닭을 잡으신 적이 있었죠. 닭 잡는 날, 닭 잡기, 닭 잡아먹는 날, 아주 그립습니다. 건강하셨던 아버지의 모습도 그립고요. 닭 잡는 날.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닭을 잡으려면 잘 잡아야 돼요. 설 잡으면 피 뿌리면서 뛰어다니잖아요. 치킨런. 재래시장 가면 꼭 닭 잡는 집이 있죠. 닭 잡는 집. 예전에 우리는 통닭, 닭 이렇게 닭도리탕, 닭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갖고 먹었었죠. 닭튀김은 있긴 있었지만 그리 즐겨 먹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켄터키 치킨이라고 했었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보급되면서 닭이 치킨으로 변했죠. 애들은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수없이 많은 실패와 거절 끝에 그래도 좌절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한, 그래서 대박을 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원래 닭튀김이라는 것은 흑인들의 음식이었다. 미국 남부의 음식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흑인 노예 시절에 말이죠. 비싼 고기는 먹지 못했다고 하죠. 먹기 힘들다고 했죠. 기껏해야 싼 닭인데 닭도 주요 부분은 맛있는 부분은 백인 주인들이 다 먹고 흑인들은 먹기 좀 거시기한 것들, 뭐 닭날개 끝 이런 같은 것은 이제 튀겨서 바삭바삭해서 먹으면 씹어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영양분 아니라 칼슘까지도 섭취를 했는데 요걸 주인 식탁에 한번 내보니까 반응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닭튀김이라는 것이 미국의 남부를 에서 많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연장선상이겠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재래시장에 닭 잡는 집이 없다는 것은 재래시장이 더 이상 아니겠죠. 그렇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왕년에 이대한 국민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닭목을 비틀어야 새벽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미국은 블루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락이 대세고 또는 컨트리 뭐 이런 건데 프로그레시브 락, 아트 락이라는 것은 그렇죠. 아트 스쿨 출신들이 락에다가 클래식을 도입한 그런 유럽의 그런 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태리, 영국 이런 데서 많이 성행했었던 그런 장르였습니다. 왕싸가지님, 참 눈물 납니다. 오랜만에 동료 주민 인사드립니다. 어제 노무현재단 모임에 참여해서 조합원 4분 가입시켰습니다. 손뼉. 중학교 교감 선생님, 그리고 노무현재단 사무장님, 성격장 열정적인님, 아주 잘생기고 생각이 바른 청년님. 이야, 출자금 먼저 완료하신 분도 계시군요. 구민TV 홍보하니까 의외로 많이 듣고 계세요. 많이 듣고 계신데 조합원 출자는 참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이라는 것이 공공재이지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이것을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징징징 맨날 우는 소리 하고 출자금 좀 내달라 그러고 뭐 그러는 건데 뭐 썩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래도 아무튼 방송을 열심히 하면 재밌게 하면은 많이 출자하시겠지라는 신념으로 나름 하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왕사가지님처럼 자발적으로 모객을 하시는 분들 고마울 따름이죠. 네 분을 위해 노래 신청 좀 할게요.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병림 시간에 가입하려고 기다렸다는 지금 바로 가입하러 휘릭. 예, 좋습니다. 제 라이벌의 음악을 신청하는 것은 썩 껄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네 분이나 가입을 시키셨기 때문에 꼭 틀어드리겠습니다. 대리기사님, 만혜님, 휘아님, JJ킴님 모두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소녀님, 전국 벚꽃 개화식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야, 서귀포에서 3월 15일부터군요. 서울에서는 3월 26일. 그렇군요. 벚꽃 하면 역시 일본 아니겠습니까? 왕벚꽃이라고 하는 품종이 사실 제주도라고 하죠. 왕벚꽃. 일본에 가면 벚꽃 피는 날에는 어디서나 술판이 벌어지죠. 아예 공식적으로. 회사 같은 데서는 아예 명당을 잡으려고 그 전날 밤에 신입사원들로 해갖고 부서의 막내급들이 아예 침낭 갖고 가갖고 자리를 잡아놓고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요. 회사뿐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도 가족 단위로도 심지어는 야구자들도 그날은 벚꽃 아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술 먹고 노는 판을 벌입니다. 예. 벚꽃이 잘 폈을 때 한창일 때 일본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신주쿠 교회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신주쿠 교회는 한자로 쓰면 어원입니다. 어원. 어명을 받으라 할 때 그 어자고요. 원은 정원할 때 원.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 왕실 소유의 그런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도 그 창덕궁, 창경궁에 보면은 거기 정원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시민들한테 나중에 준 건데 거기 가니까 벚꽃 3월 내내 감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피고 지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달 내내 거기서도 벚꽃 놀이를 합니다만 단 거기서는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어요. 역시 일본 왕실에 그런 관계된 데라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거기서 누워서 엄청 큰 벚나무 아래서 하늘을 뒤덮은 그런 벚꽃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누워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네. 벚꽃. 우리나라 벚꽃 하면 진해 그리고 전군가도 이런 데가 유명하죠. 물론 여의도의 벚꽃 축제도 유명합니다만 전통적으로는 바로 진해 그리고 전군가도. 진해는 뭡니까? 그래요. 일본군에 사령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벚을 심은 거죠. 벚나무를. 그리고 전군가도는 뭡니까? 전주와 군산을 잇는 신장로, 대표적인 신장로. 2차선, 왕복 2차선에 그런 쭉 뻗은 길. 그 포장길을 따라서 호남의 쌀들이 일본으로 간 겁니다. 그걸 위한 신장로였죠. 그러니 신장로가 이뻐 보였겠습니까? 조선 민중들에게. 일제는 거기다가 양옆에 벚나무를 심어서 운치를 강조하고 자신들의 치적의 하나로 홍보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벚나무길이 있다는 거. 소녀님의 게시물을 보면서 이러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유, 글들 많이 올려주셨네. 마나님께서 올려주신 이벤트 3월 11일부터 해서 4월 14일까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국민TV 광고 인증샷을 국민TV 홈페이지 부산 경남 지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10분 뽑아서 국민TV 머그컵 5분께 2014년 국민TV 탁상용 달력을 드린대요. 차량용 스티커가 필요하신 분도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이게 다 기념품이 될 수 있겠죠. 사무국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다 모으고 있는지 자료들을. 그죠? 네, 이게 국민TV의 역사로 나중에 아주 귀하게 대접받을지 누가 압니까? 그죠? 네,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사무국에 건의해야죠. 이거는 의식적으로 좀 모아야 된다. 이런
자료들을. 네. 이에 우리가 대처할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는 척하기, QR코드 찍기, 인증샷 찍기, 무한 반복 이런 거. 고맙습니다. 당찬하루님, 휘아님, JJ킴님, 왕사가지님께서 반응해 주셨고요. 아싸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더스트 인 더 윈드 잘 들으셨죠? 네. JJ킴님께서는 참 대단한 음악 팬이신 것 같아요. 오늘 음원 공개된 쿄 이규호의 세상 밖으로 신청하신다고 했습니다. 걸어놨습니다. 푸른 곰팡이라고 하죠. 예전에 하나음악 출신들. 하나음악은 조동진 씨를 수장을 하고 사실은 조동진의 동생인 조동익 씨가 주도했었던 그런 음악 집단이죠. 지금 푸른 곰팡이로 이름을 바꾸고 스튜디오도 저기 신사동 쪽에 을지병원 옛날 안세병원 있죠. 그 맞은편 블럭 쪽에 스튜디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푸른 곰팡이 레이블에서 이규호 씨, 또 윤영배 씨, 장필순 씨, 뭐 이런 분들도 같이 깃들여 있는 거죠. 음악에 충실한 그런 은둔자적인 그런 이미지, 예, 예술지상주의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죠. 대리기사님께서 격려해 주셨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글 달아서 서로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 참 좋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해야 돼요. 정말. 우리끼리 북적북적대면서 즐거워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 나갖고는 예? 나도 끼워줘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배척하자는 건 아니죠. 배타적이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안빠, 문빠, 노빠 이것이 만약에 나쁜 뜻으로 쓰인다고 한다면은 그게 폐쇄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알개무리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 왕복꽃 위미리 가면 제일 예뻐요. 건축학 개론 서현의 집 카페에 있는 우리 동네. 아, 제주도 출신이시죠? 참. 혼합재료님, 제 남편은 친노라 할 만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아, 영의 조합원입니다. 속상하네요.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새벽을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언젠간 돌아오실 겁니다. 혼합재료님께서 열심히 재미있게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면 남편도 나중에 돌아올 겁니다. 예, 따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들은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휘아님, 크크크 라이벌 안치환. 아, 왜 웃으세요? 사실은 친해요. 친한데 이 방송에도 어떻게 좀 모시고 싶은데 0002고 사는 사니까 네, 0002고 사는 사인데 요즘 며칠 동안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아직 해외여행 중인지 1년에 한 번씩 이 양반이 장기 해외여행을 가거든요. 가족들이랑. 남미에 간다고 들었었는데 아직 안 왔나? 오늘 맑은 것도 있는데 슬픈 노래 듣기 싫어요. 밝은 노래 좀 많이 틀어주세요. 흐님, 희은님. 다크신사님, 안 돼,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김광석이 일어나. 노종면, 우리 국장님의 별명인 쫄면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 노종면, 노쫄면. 데모달님께서, 도심 한복판에서 20대 여성들의 미니스커트, 핫팬츠, 각선미가 시야에 잡힐 때면 계절은 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영동 지방에서 한방눈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 사회에 진정한 봄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절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라는 민중이 주인인 방송 언론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고 따사로운 봄이 올 거란 희망을 찾습니다. 이대목에서 손뼉 한번 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거 없어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네. 어깨 걸어주는 거. 게시판에 글 한번 써주는 거. 공돈 생기면 출자 좀 더 하는 거. 그렇죠? 4월 1일 날 TV 개국을 앞두고 조금씩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국민TV. 지하 6층, 9층에서 분주하게 기대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느껴져요, 정말. 작년에 한동준 씨 계시죠? 한동준 씨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상가에 갔더니 이규호 씨가 계시더라고요. 아주
중성적인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강렬하게 다가왔었죠. 어제 스타벅스에 가서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시러 들어갔는데 스벅카드로 결제하면 등록된 이름을 호명해 주는데 직원이 국민TV 주아버님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제가 그리 등록을 해놔서 그런데 손님 몇몇 분이 놀라서 쳐다보고 얼떨결에 눈인사 나눴네요. 이런 것도 이제 손뼉 한번 쳐야 됩니다. 네, 국민TV의 존재를 아시거나 아니면 주아번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런데 꼼시님, 동행한 친구는 창피하다고 저랑 같이 스벅에 안 온다고. 그렇지만 전 기분 좋아요. 야, 이런 것은 이렇게 대놓고 하는 용기인데, 일종의 용기인데 참 부럽습니다. 대단한 용기. 고맙습니다. 그리고 훈이 아빠님 삼촌 팬으로서 훈훈하군요. 혼합재료님, 저희들이 힘을 합쳐 방송을 점점 더 힘있게 만들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함께할 것입니다. 병희님 격려를 들으니 힘이 나네요. 4월 1일 전에 꼭 증조합니다. 살림살이 아껴서요. 이런 거 나올 때도 손뼉 한번 쳐야 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네. JJ킴님 잘 들으셨죠? 꼴통 IT님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그때는 지금을 기억하며 마음껏 웃을 거라 믿습니다. 권진원의 살다 보면 신청해 주셨고요. 피곤한 꿀벌님. 피곤한 벌꿀이 아니고 꿀벌님. 예. 국민TV가 해서 그나마 숨통의 팀입니다. 널님, 안녕하세요. 힘이 솟는 오후 되세요, 여러분. 하셨어요. 예. 이게 말이죠.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그때는 지금을 기억하며 마음껏 웃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마음껏. 그러나 지금도 웃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가는 거 썩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썩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의 무게 그런 게 짓눌려서 극단적인 심지어는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노동당의 박은지 부대표를 생각하면 그런 안타까움, 그런 가슴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서로서로 격려해주면서. 아시겠죠? 경태마님, 저 내일 증조하러 가요. 똑똑 12시 그거 증조 프로 맞죠? 저기요. 증조하러 내일 뭡니까? 퀴즈 프로그램 출연하신다는 겁니까? 네. 증조 프로그램은 다 있어요. 손병현 나란히 가지 않아도 나중에 증조하시는 분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렇습니다. 시생님의 낚여 저도 모르게 한다고 해놓고 이민 가고 싶어요. 상식도 지식도 시사도 다 약한 아지맨 어쩌죠? 더블 증조 준비하고 갈게요. 불쌍하다 여기시면 커피라도 한 잔. 마음 비우시면은 의외로 좋은 결과 나옵니다. 참 이상한 프로그램이에요. 오는 분들 선물이나 출연료는 주지 못할 망정 증조 하나 강제하고 말이죠. 그것도 이상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이상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이상하고 그 이상한 프로그램인데 듣고 있으면 진짜 재밌어요. 손병현 나란히 가지 않아도 보다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낄낄거리면서 돈 내면서 낄낄거리고 즐거워하고 이런 프로그램. 똑똑한 12시 내일 출연하시는군요. 네, 내일 그러면 반갑게 인사 나눠야 되겠네요. 그죠? 구라치지마님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듣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동동님 오늘 서울 서부 간선대로 지나가는데 개나리 꽃망울이 삐쭉삐쭉 터져나오고 직전이네요. 성질 급한 놈은 벌써 터트린 놈들도 있고. 그렇군요. 12월님 뉴스K 취재 현장. 저 이 사진 봤어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근데 뉴스K 카메라는 제가 못 봤네요. 제가 아는 얼굴입니다. 이분. 정호길인가요? 네. 이분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했었어요. 예전에 본 적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알게 된 분입니다만, 이분이 여기 계셨군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앞에 눈 감고 계신 분은 김상곤 교육감님이시죠, 경기도. 그리고 뒤에 빨간 조끼 보이는 분은 김영선 전 한나라당 의원이죠. 재선을 했었고요. 그리고 변호사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똑같은 장소에서 시차를 두고 역시 김상곤 교육감님이 도지사 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 타임에 기자회견하는 거였는데 엉뚱하게도 김상곤 교육감님 기자회견 때 질문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이고 토론은 토론이죠. 토론 프로그램이었으면 당연히 둘이서 공방을 하겠지만 남의 잔치상, 남의 출정식 가갖고 적장이 가갖고 말이죠. 질문하겠다는 그런 게 상당히 그 도리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예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튀어나왔었고 사회자도 삼가해달라 그랬는데 끝난 다음에 김상곤 교육감이 선거 운동원들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고 직접 김영선 전 의원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내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질 않았다라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죠. 참 예의 바르죠. 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사실 기분 되게 나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분이 아니고 김영선 전 의원이다 하니까 이해가 되는 장면이죠. 예전에 의원이었을 때 그 정부의 국장을 데려다 놓고 아주 그 추궁하듯 몰아붙인 다음에 질문 끝난 다음에 앉으려 그러니까 누가 앉으라 그랬냐고 그래서 계속 세워놓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적으로는 대학의 까마득한 선배였대요. 같은 과 게다가 그 국장님이 그런 일화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의아한 썩소를 저한테 짓게 만들었던 장면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채널 A에서조차 연구 출연 금지를 당한 자칭 애국보수가 있죠. 그분입니다. 고깃값에 관련된 그분, 그 양반. 호남인들의 투표 상황에 대해서 막말을 해서 채널 A로부터 연구 출연 정지를 당한 심지어는 새누리당 성향의 방송위원들도 전혀 옹호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논평을 하게 만들었던 그 양반. 안 됐어요. 오죽하면 채널 A에서 출연 정지를 당했겠습니까? 다른 방송도 아니고. 이분의 기사를 보면서 저 또 썩소를 날리게 되네요. 안타까워요. 왜 참나 말이면 다 한 줄 알고 말이죠.